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무너졌다. 정혜수는 상도동의 좁은 미용실에서 홀로 저녁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걸이 시계 초침이 딱딱 하고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있어 왔던 소리인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는 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다. 몇 년 동안 매일 같은 각도로 가위를 쥐어왔던 그 손가락이 이제야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가위가 눌린 자국이 희미하게 붉었다. 엄마,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지난 겨울 딸 정민아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는데 오늘은 그 문장이 묘하게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가 오래된 방 안의 공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날짜가 적힌 칸들은 깨끗했고 적힌 약속 하나 없었다. 오직 단골 손님들이 오는 날에만 작은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을 뿐이었다. 미용실 안은 따뜻한 전구빛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다. 고요했다. 멀리 골목에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문 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혜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조금 전 떠난 단골 손님이 건넨 인사였다. 늘 같은 말, 늘 같은 표정.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바닥을 다 쓸고 나서 혜수는 창가에 걸린 유리창을 닦았다. 닦던 손이 멈추자 창문 너머로 겨울이 지나간 초봄의 바람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골목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순간 그녀의 배가 살짝 울렸다. 그러나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매일 저녁이 그랬다. 그때였다. 미용실 문이 달각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무심코 문 쪽을 바라봤다.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색 재킷을 단정히 입었고 손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혹시 머리 자를 수 있을까요? 혜수는 잠시 말을 잇고 그를 바라봤다. 어두운 미용실에 낯선 얼굴이 들어선 건 오랜만이었다. 아, 네, 물론이죠. 지금 마침 끝났으니 앉으세요. 그녀는 급히 의자를 정리하고 손짓으로 그를 안내했다. 남자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잘 안 맞아서요. 괜찮아요. 이 시간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혜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가위를 들고 그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살폈다. 잘 관리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칼이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많이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리만 부탁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그 잔잔함이 혜순의 마음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가위를 움직이는 동안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혜수는 손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느끼지 않으려 애쓰며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잘랐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선생님 손이 참 조심스럽네요.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네. 머리카락이 거의 흔들리지 않게 자르시네요. 이런 건 아무나 못하는데 혜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잠깐의 대화였지만 혜순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 있는 듯했다. 그건 아주 사소한 칭찬이었는데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낯설고 어색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드라이까지 마친 뒤 남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는 계산을 마친 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돌아섰다. 오늘 처음 왔지만 앞으로 종종 와도 될까요? 혜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든요. 문이 닫히고 미용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가 아까와는 달랐다.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가 여전히 딱 하고 울렸지만 혜수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혜수는 가위를 내려놓고 손등을 바라봤다. 굳어있던 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번졌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지만 마음 한편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주머니 속으로 꼭 쥐었다. 왜 이렇게 떨리나? 혜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문득 어제 다듬은 머리칼의 감촉을 떠올렸다. 윤태성의 머리칼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손끝에 남아있던 그 감촉이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혜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조심스레 문질러 보았다. 정말 그가 느낀 대로 따뜻했을까? 순간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 마음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거야. 내 손이 따뜻하면 내 마음도 그렇다는 뜻이지. 그 말이 한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 울렸다. 아침에 미용실은 조용했다. 유리창으로 초봄의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상도동 골목을 지나는 장바구니 든 아주머니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느껴졌다. 혜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화장을 고쳐보았다. 별일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멈칫거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윤태성이 들어섰다. 어제와 같은 단정한 모습. 하지만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손에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머리 자르러 온 건 아니고요.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혜수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네, 앉으세요. 그는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미용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전기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이 책 좋아하시면 빌려드릴게요.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책이요.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에 있는 표지를 바라봤다. 봄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이에요. 조용한 이야기지만 전 이 책 읽을 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혜수는 책 제목을 다시 속으로 읊조렸다. 봄이 오기 전.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거렸다. 그럼 빌려주시면 읽어볼게요. 윤태성은 환히 웃지 않고도 부드럽게 눈가를 좁혔다. 둘은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머리를 자르는 손님이 없는 이 아침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고요히 얽혔다. 선생님, 윤태성이 다시 말을 꺼냈다. 네,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어제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혜순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얼굴이 미묘하게 달아올랐다. 그런가요?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그녀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지금도 손끝이 어제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윤태성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혜수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수건을 정리하는 척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윤태성은 책을 덮고 일어섰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책은 천천히 읽으세요. 다음에 오면 이야기해주세요. 혜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미용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제의 정막과 달랐다. 혜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손등을 바라봤다. 살짝 벌겋게 달아오른 손가락을 보고 중얼거렸다. 정말 따뜻했을까? 창밖에서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할머니들이 장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혜수는 천천히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부드럽게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봄이 오기 전. 저녁, 혜수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오래 손에 익은 반찬들이었다. 멸치볶음, 가지나물, 미역국, 늘 먹던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입맛이 돌지 않았다. 식탁 건너편 빈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 딸 정민아가 전화를 걸어왔던 순간이 떠올랐다. 엄마, 가끔 누군가랑 밥 좀 같이 먹어요. 혼자만 있지 말고.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식탁 위에서 미역국에 떠오른 김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미용실의 저녁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밖에서는 초봄에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부드럽게 번져갔다. 해수는 수건을 개며 그 빗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낯익지 않은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미용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묘하게 빛나 보였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도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많이 자를 건 아니고요. 조금 정리만 부탁드릴게요. 해수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단정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머리칼을 자르는 동안 그가 말을 걸었다. 미용실이 참 아늑하네요. 이렇게 편안한 느낌은 오랜만입니다. 그런가요? 오래된 가게라 별다를 건 없는데 오래된 곳이 더 좋은 법이죠. 시간의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요. 잠깐의 대화 후 그는 거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에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멈췄다. 혹시 해수는 그의 시선을 바라봤다. 다음 주 전시회에 같이 가시겠어요? 작은 전시회인데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해수는 놀라 잠시 손에 들린 빗을 내려놓았다. 전시회요. 제가 글쎄요. 가게를 비우기가 쉽지 않아서요. 도현욱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스케줄에 제가 맞출게요. 편하신 날로 정하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해순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이런 초대는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나 동시에 어쩐지 마음 한편이 조심스러웠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해수는 애써 미소 지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도현욱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미용실 문이 닫히자 조용함이 다시 찾아왔다. 해수는 가위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오늘따라 낯선 얼굴 같았다. 해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득 속삭였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거울 속에서 잠깐 스스로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전화기가 진동하며 이름 모를 번호가 깜빡였다. 비 오는 거리의 전봇대 아래 노란 우산을 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 모습이 한참 동안 해순의 눈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미용실 불을 하나씩 끄며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해수는 다시 속삭였다. 며칠 후 해수는 도현욱의 초대 전화를 받았다.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강원도에 가기로 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강원도 횡성 외곽 초저녁 해수는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가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묘하게 무거웠다. 시래기국에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지만 향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누군가가 정성껏 준비한 것 같았지만 그 정성은 그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윤태성이 했던 한마디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단순한 걱정으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곳의 공기는 조용했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별장은 따뜻한 나무 향이 배어 있었지만 어딘가 숨 막히는 정적이 깔려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현욱은 식탁 건너편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낯설어서요. 이런 곳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는 작은 갈색 약병을 식탁 위로 밀어 놓았다. 오늘은 2알 드세요. 몸이 피곤할 때는 이게 정말 좋아요. 해수는 잠시 약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약을 삼킨 순간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욱은 작업실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그려야 해서요. 선생님은 편히 쉬세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혜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나른함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작업실 문틈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빛이 흘렀고 벽에 세워진 그림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혜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작업실 안에는 수십 점의 그림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이건 혜순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연욱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오늘 기운이 어때요? 괜찮으시죠? 혜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도연욱이 잠자리에 든 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혜수는 잠들 수 없었다. 몸은 나른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아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도연욱의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작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혜수는 조심스레 움켜진 손으로 서랍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하얀 노트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4주차 졸림 지속 시간 5시간, 기억력 저하, 피부 창백해짐. 날짜가 꼼꼼히 적혀 있었고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자신의 이름과 상태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건 뭐야? 혜순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가슴이 쿵쿵 울렸다. 내가 실험 대상인 건가? 그때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욱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혜수는 급히 노트를 덮어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혜수는 숨죽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가만히 노트를 밀어 넣은 서랍을 바라봤다. 이제 뭔가가 분명히 잘못됐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늦은 밤, 혜수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서랍 속에서 다시 꺼낸 노트가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얇은 종이 위에 적힌 빼곡한 글자들이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졸림 지속 시간 5시간, 기억력 저하, 피부 창백해짐. 그 글자들은 마치 혜순의 몸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대로 안 돼. 혜순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다. 갑자기 어린 시절 정민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무서워도 말해야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을 기억하며 혜수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민아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정민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빠르고 긴장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미나야, 나야. 엄마, 지금 어디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혜수는 눈을 꾹 감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야, 엄마 좀 도와줘. 지금 너무 무서워. 정민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단호하게 대대답했다.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갈게요. 조금만 버텨요.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혜순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다. 통화를 마친 뒤 혜순은 핸드폰을 꼭 쥔 채 한동안 눈을 감았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병을 바라보았다. 도연욱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그 갈색 약병. 혜수는 그것을 들어 화분 쪽으로 갔다. 이제 더는 먹지 않을 거야. 작게 중얼거리며 약병을 화분 속 흙 아래에 살짝 숨겼다. 누군가 들어오면 모를 정도로 조심스레.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연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도현욱이 방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시네요. 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은 좀 편했어요. 약은 잘 챙겨 드셨죠? 그의 눈빛이 의심스럽지 않게 부드러웠지만 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네, 덕분에요. 도현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서자 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연기해야 해. 지금은 모르는 척 해야 해. 다음 날 정민아가 보낸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우리 증거 모아야 해요. 그 노트, 약병, 그리고 그 사람 말까지. 혜수는 그 문자를 읽고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그녀는 도현욱이 작업실에 있는 동안 서랍 속 노트를 다시 꺼냈다. 날짜별 기록이 빼곡했고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다. 노트를 넘기는 손끝에 잉크가 살짝 묻어났다. 그녀는 그 작은 얼룩을 보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혜수는 조심스레 움켜진 손으로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끝내야 해.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두려움과 결심이 엉켜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작은 등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욱이 다시 들어왔다. 오늘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혜순의 등골을 타고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혜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좀 편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단단하게 다짐하고 있었다.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민아와 짧은 통화를 마친 혜수는 경찰과의 약속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서랍 속 노트를 꼭 쥔 채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이 도현욱의 별장을 덮친 새벽, 혜수는 경찰차 안에서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미묘한 열이 느껴졌다. 이 손 아직 살아있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울렸다. 윤태성이 한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선생님, 손이 따뜻해지면 그건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너무 선명했다. 체포된 도현욱이 별장 밖으로 끌려 나왔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목이 반짝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혜순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예술을 이해 못해. 내 그림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남을 수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혜순은 더 이상 그 눈빛을 바라보지 않았다. 경찰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끝났다. 한 달 후 혜순은 다시 상도동의 미용실로 돌아왔다. 벽에는 새로 칠한 흰색 페인트 냄새가 은은히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골목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문이 열렸다. 윤태성이 들어왔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네요. 혜수는 작게 웃었다. 네, 이제 손이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요. 윤태성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머리 좀 다듬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혜수는 자연스럽게 가위를 들었다. 그때 미용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민아가 들어와 도시락을 놓고 웃었다. 엄마, 점심 드세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살아요. 혜수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천천히 살아야지. 정민아가 나가자 미용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윤태성은 의자에 앉은 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고 혜수는 그의 머리칼을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가위가 머리칼을 스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혜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살 거야. 누구의 그림도 아닌 나만의 삶으로. 작업이 끝나자 윤태성이 거울 속에서 혜순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손이 오늘은 특히 따뜻하네요. 혜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미용실엔 혼자만 남았다. 혜수는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이 여전히 깊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나를 다시 그려야지. 혜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손등을 조용히 바라봤다.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녀의 손끝이 가만히 떨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